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단풍을 떠올리게 하는 10월, 그 10월의 첫날입니다. 날씨는 갈수록 서늘해지면서 이제 찬 이슬이 들녘의 농작물들을 빨리 거둬들이길 제초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칠 10월이기도 하죠. 오늘이 또 국군의 날이네요. 이번 한 주 날씨를 보면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주 중반까지는 바람이 불고 꽤 쌀쌀한 그런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 지방이 11도 이하로 내려가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도 1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뉴스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이런 주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현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인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입니다. 검찰은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과 차량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의 안정을 해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지난 6월 이후 전직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찰이 직전 사법부 수장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법원이 터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등에서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처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자키쇼 두 번째입니다. 리용호, 핵무장 일방 해제는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10월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등 미국의 선상응 조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 같은 상응 조치 등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미군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리용호는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중지, 핵실험장 폭파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이런 중대한 선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다고 역설했습니다. 뉴스자키쇼 세 번째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10월 현지 조사, 이런 주제입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한 연내 동서해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을 위해서 남북 공동 현지 조사를 10월 중 착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주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서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지만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 사이에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과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는 선에서 이해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북측 구간 조사를 위한 남측 인원과 또 열차의 군사 분계선 통행에 또다시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뉴스jak쇼 네 번째입니다. 제주 관함식에 일본 우길기 달고 올 듯, 이런 내용입니다. 오는 10일부터 14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길기, 그러니까 우길 승천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서 끊임없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위대에 우길기 대신 일장기와 태극기를 함께 달고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행위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길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해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는 1954년부터 우길기를 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논란이 심해지자 최근 일본을 포함해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14개국 전체에 공문을 보내 해상 사열 시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죠. 먼저 평양선언 만족 69%, 경제가 어렵다 65%. 이 헤드라인 뉴스는 중앙일보가 창간 53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본문에서 전해드렸죠. 다음, 북 핵사찰 첫 단계는 영변뿐 아니라 모든 핵 완전한 신고. 이어서 남북 국회 교류 추진에 평화, 정의, 바른 미래도 동조. 자유한국당만 남북 국회 교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전원책 변호사 보수 재건 구원투수로,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삼고 초려를 해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어서 출산 절벽 예상보다 14년 빨라진다.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도 요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다음은 트럼프,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트럼프의 애정인 날로 김정은에게 기뻐하는 모양이죠. 헤드라인 뉴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속 유머 코너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뉴스프리존 예시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간 판문점과 남북한을 오고 간 정상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간 재회 행사 등으로 평양냉면이 이력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이른 요즘까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내로라 하는 냉면집들이 유례없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이 대단했죠. 아마 개런티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세계 언론이 두툼한 고기 위에 배와 육수가 조화를 이룬 냉면 먹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래서 요즘 평양냉면을 정상회담 냉면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 같은 방송의 위력을 보여주는 인기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영자 만두입니다. 이영자 만두 먹어보셨습니까? 이영자가 뭐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난 만두를 3번 먹거든.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앞니 쪽에서부터 쫙 퍼지죠. 매운맛이. 이영자의 개그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두의 냄새와 빛깔과 맛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묘사가 결국 이영자 만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선득선득 싸늘해져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큼직한 고기만두, 파당금이 듬뿍 들어간 찐빵이 그리워지는 계절로 접어들었네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울만 시인의 청춘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아래쪽 이어집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나이를 먹고 노인이 돼가죠. 하지만 이 시는 바로 나이 드는 게 안타까운 이런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상당히 와닿는 시죠. 시 언덕길 오늘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 군인연금 등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들 연금 생활자들을 위한 각종 혜택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은 2년에 걸쳐서 12만 원의 교통비, 또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뭐 좋은 소식이네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10월 무료 영화 상영,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서부 캠퍼스에서는 인디서울 2018 서울시 우리마을 소극장과 함께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와 또 관객들로부터 호평받은 좋은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무료 상영 날짜와 장소는 10월의 매주 월요일, 오늘도 해당되네요. 그리고 첫째, 둘째 목요일 2시에 서부 캠퍼스 내 두루두루 강당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2016 일본 작품인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한 채 유명 작가를 꿈꾸는 사설 탐정 료타의 얘기를 다룬 태풍이 지나가고 등 총 6편의 영화입니다. 이 기간 영화제에서는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 해설과 자막도 지원하고 별도 신청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 자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최근에 인간 심리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사람들을 간혹 쓸데없는 행위에 불합리한 열정을 보인다. 사람들은 간혹 쓸데없는 행위에 불합리한 열정을
보인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완전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며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때론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비합리적일 때가 많죠. 우리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가까이는 가정에서도 또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은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더욱 성숙을 향해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건강하고 멋진 나날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찾기 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